안녕하세요. 캐나다 유학 전문가 유학트리 박재 원장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한 지도 벌써 이제 23년이 됐고, 이제 몇 달 후면 24년이 되는데요. 제가 이 일을 한 26살 때부터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어,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사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가족분들이 상담을 할 때 저는 제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남들은 어떻게 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사실 궁금해 하시잖아요. 원장님 다른 분들은 어떻게 가나요? 왜냐면 제가 매일 상담도 하고 있고 지금까지 보내신 가족분들이 정말 1000가족은 넘을 거 아니에요. 이 23년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유학을 준비하시는지를 같이 공유해 드리면 본인한테 맞는 유학 플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제일 많이 가시는 건 가족이 가실 때 3인 가족이나 4인 가족이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분들이 오셨을 때 원장님 다 같이 갈까, 부부가 같이 갈 때 같이 다 같이 아이랑 같이 가야만 할까, 아니면 엄마하고 아이를 먼저 가야 될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세요. 사실은 요즘에 사실 경기가 많이 예전처럼 좋지 않다 보니까 아빠가 직업이 단단한 직업이 있으신 경우에는 엄마가 먼저 가셔서 아이들하고 엄마가 공부하면서 아이 학비를 무료 혜택을 받으시면서 엄마가 현지에서 계시면서 아빠를 같이 동반하지 않더라도요, 캐나다는 엄마가 자격이 됐을 때 영주권 신청을 할 때 아빠도 같이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온 가족이 같이 나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마가 혼자 가서 공부를 하시면서 충분히 자녀를 케어할 수 있는 환경이 요즘에 되어 있고요. 워낙에 이렇게 엄마가 혼자 가서 아이들하고 학비 면제 혜택 받으면서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캐나다 각 그 주의 교육청이나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나 컬리지 학교 그 교수들도 엄마가 좀 해서 늦게 오신다거나 좀 일찍 가야 된다 이런 거를 조금 배려를 해주시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집에서 이렇게 살림만 하시던 분이 갑자기 캐나다 가서 아이들 도시락 다 싸줘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살림도 하려면은 사실 쉽진 않아요. 체력적으로. 하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제 아이들 수업이 한 9시부터 3시거든요. 엄마 수업도 대부분 그 시간대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좀 늦게 오는 경우에는 아이를 이제 좀 애프터스쿨을 넣는다거나 주변에 이제 엄마들한테 부탁을 한다거나 이렇게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뭐 혼자 방치하거나 이런 일은 사실은 다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할 때 이 가정의 아이가 몇 살인지에 따라서 큰 아이가 밑에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나이인지 이런 나이들을 보고선 제가 상담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한 5학년 이상이 되면 아이가 충분히 혼자 할 수 있고 밑에 동생 뭐 2, 3학년 학생들도 같이 볼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엄마가 혼자 유학을 가는 것도 계획을 해보실 수 있고요. 아빠가 갑자기 같이 안 가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엄마가 아이들하고 있다가 중간에 아빠가 원하면은 아빠가 조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빠가 조인을 할 수가 있고요. 얼마든지 아빠가 이제 왔다 갔다 하시다가 정말 나도 가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 가시는 거를 고려해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온 가족이 다 갈 경우에 물론 가족이 같이 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엄마가 공부를 하고 배우자 취업비자 나오니까 일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획을 잡고 가시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배우자 취업비자를 가지고 이분이 영어가 잘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빠가 해서 돈을 버는 거는 사실은 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아빠의 직업이 탄탄한 경우에는 저는 엄마부터 먼저 가시라고 저는 권유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 있다가 아빠가 이제 여름 휴가 때나 겨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본인이 환경도 보고 내가 직장을 그만둬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드시면 그때 그만두고 들어가셔서 그때 아빠도 당연히 영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영어 공부를 하고 영어가 의사소통이 편안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직업을 구해야겠죠. 캐나다에서 많은 분들이 영어를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영어를 했지만 영어라는 것은 사실 해도 사실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사실 영어를 좀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영어에 대해서 오히려 두려워하세요. 이게 영어라는 게 한 번에 막 늘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영어 연수를 안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가서 영어를 뭐 3개월, 6개월 하면은 그냥 딱 매직처럼 영어가 딱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막상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어학연수를 해봤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인의 경우에 우리는 가면 남편하고도 한국말을 해야 되고 아이들하고도 한국말로 소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대 혼자 가서 영어를 할 때보다는 영어가 천천히 늡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나 학교에 속해서 어학과 기술을 배웠을 때 그래도 교육기간이 2년은 되어야지만 영어가 좀 편안하게 그래도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영어 1년에 뭐 기술직 1년 이렇게요. 한 2년 정도에서 3년은 하셔야지만 그래도 뉴스도 알아듣고 캐나다 사람들의 말도 하고. 근데 이때 물론 이제 캐나다에서 오래 살지 않으면 뭐 유머라던가 이런 건 사실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일하는 데 있어서요. 영어는 사실 필수라고 보여지세요. 그래서 여기서 돈을 정말 모아서 혼자 가시는 경우에도 저는 영어를 반드시 하고 대학을 가시라고 추천을 하고요. 부부가 가는 경우에도 둘 다 영어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 기간은 사람마다 다른 거죠. 한 4개월만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1년 정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 영어를 1년을 투자하는 거를 우리 사실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교육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는 나라잖아요. 교육에 대해서 어떤 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뭐 6.25에서 이렇게 전쟁에서 이렇게 선진국이 정말 우리나라가 많이 이렇게 성장한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육열 때문에라는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캐나다 가셨을 때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영어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캐나다는 이민자 사회거든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한 영어와 기술이 국립 퍼블릭 칼리지에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얘네 퍼블릭 칼리지 역사가 한 50년 되거든요. 이민자들을 막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사실 뭐 빈민으로 전락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왔을 때 영어도 가르치고 기술도 가르치고 이 전문대학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셔서 내가 1년에서 2년 정도는 공부를 해야겠다 반드시. 최대 3년 정도. 컬리지 3년 과정도 있거든요. 저는 많이 영어와 본과를 투자를 해서 돈을 1년에 한 1,500에서 한 1,800만 원 학비를 투자하신 것만큼 그 남아있는 인생을 여유 있게 경제적으로 살 수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진짜예요. 그건 진짜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은 투자한 것만큼 사실은 공부에 대해서 투자한 것만큼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그 리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가셔서도 요즘에 아직 뭐 많지는 않지만 저희 상담하시는 분들은 어제도 상담을 하는데 분명히 아빠가 많은 기술이 있다고 하셨었거든요. 본인은 뭐 도배도 잘할 수 있고 용접도 할 수 있고 인테리어 사업을 해서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결정하신 게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기술이 있다 보니까 캐나다에서 취업 비자를 내주는 사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공부로 가지 않는다. 취업으로 간다. 굉장히 막 어깨에 뽕 들어가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참 안타까웠어요. 너네 뭐 마치 어학연수하러 가는 사람이 영어를 못해서 잘 몰라서 공부하러 가는구나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공부를 하면서 본인이 나중에 일을 하고, 잠시만요. 공부를 하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기술을 취득을 해서 그 다음에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은 제가 소개드리는 분은 본인 취업 비자로 가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영어도 안 되고 현지에서 알아주는 기술도 없는데 여기서 아는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기술을 해서 현지에서 2, 3년 일을 하시게 되면 그런 인부들의 생활로 그냥 전락을 하는 거예요. 공부라는 것은 사실 정말 때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대학원 나오고 박사하고 이런 것도 때가 있잖아요. 한국에서 박사 나오신 분들, 물론 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제가 봤을 때 박사까지 나오신 분들은 안정적인 삶을 유지를 하시거든요. 그만큼 남들보다 공부를 더 하셨기 때문에. 캐나다 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학과 공부, 그 기술을 반드시 하셔야지만 그 남은 삶이
본인도 고생 안 하고요. 배우자도 고생 덜 하고 아이들도 고생을 덜 해요. 근데 본인이 돈을 먼저 벌겠다라는 진짜 해외 뭐 이주자, 취업자 신분으로 가서 영어와 기술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번다고 하셨을 때 돈을 버는 게 우리나라에서 버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벌지도 않고요. 그 2, 3년의 기간을 어떻게 보면은 취업을 하면서 시간이 경력 단절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영주권을 하시고 반드시 컬리지를 가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인부 생활을 하시다 보면 하루 벌어 하루 살게 된단 말이에요. 한 달 벌어서 한 달 살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다시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대학을 가면 3년 동안 학비가 아깝다는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급여가 아니라 중간 이하의 급여로 해서 계속 삶이 유지가 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죠. 주변에 사실 주변에 캐나다나 미국으로 초기에 이민 간 사람들 한번 지켜보세요. 교민들이 많은 도시에 가셔서 뭐 식당이나 공장이나 이런 데서 일하셔 영주권 받고 이렇게 사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 지금 생활이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죠. 그분들 보면 영어라던가 기술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 유학생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는 정말 수많은 학과를 보내봤고 수많은 지역을 다 보내봤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지역과 본인한테 맞는 학과를 고르는 게 정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캐나다에 가서 꿈을 이뤘으면 좋겠고 정착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많은 분들이 집을 사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하반기에 캐나다 출장이 계획돼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제 저를 통해서 캐나다 가신 분들의 현지에서의 정착한 경험담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전해드리고 그분들하고 또 그 직접 그 소개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캐나다에 대한 정착 그 성공기라고 해야겠죠?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